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장 한마디는 거품 빠진 가격이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될 것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야 될 기준 가격에 대해서 몇몇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셨는데, 어제 시장이 비교적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기준 가격 근처까지 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좀 더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시장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냐, 아니면 유동성 장세가 아니냐. 유동성 장세면 이슈를 따라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비싸게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구간이니까요. 근데 유동성 장세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이슈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또는 순환매를 노려서 공략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가니까 LG화학이 가겠지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노리는 거죠. 이러면 당한다 이거예요. 유동성 축소 구간은 당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축소 구간은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기업에 대한 어떤 이 밸류를 매겼었을 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지식에 의존하는 분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유동성 축소 구간은 이 돈의 개념, 어떤 그 돈의 논리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시장이 폭락했었을 때 아파트가 똑같이 빠지면은 그냥 비싸더라도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죠. 이런 거는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지가 올라가고 그럼 인천도 올라가고 일산도 올라가고 이런 건 이제 유동성 확대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달부터 저는 주식시장이 유동성 축소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좀 드렸었고, 그리고 2월 달부터 이 유동성 축소 구간이 오는 기간 동안 지수에 대한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자리가 3,200선에서는 3,150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3,150이 중심이 됐고요. 이제 이 직전 저점 자리, 요거를 깼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열어놔야 되냐면 2,940에서 2,950선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전고점이 한 3,215인데 반도체에 낼 리가 없으면 반등이 나오는 요것 자체가 그냥 갇힌 반등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요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 요것이 이제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지수는 좀 멀쩡하더라도 폭탄 맞는 주식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거품 가격이 제거된,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공략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 공략을 할 때 똑같이 폭락이 오면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가 다시 온다거나 아니면 IMF 사태가 다시 온다거나 작년도 똑같이 코로나 사태가 똑같이 온다면 사람들은 어떤 걸 살까? 프로도 그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가도 주식 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걸 제일 먼저 살까? 이건 돈의 개념이거든요. 돈의 논리고. 이건 분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동성 축소 구간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에 해당하는 기업군들만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그거를 거품이 빠지는 자리에서만. 그 자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이기는 거고요. 우리가 상승장하고 이제 하락장의 비율을 따지게 되면 상승장이 한 3 정도 되고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한 7 정도 돼요. 그래서 7 구간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기준가 딱딱 온 것만 하는 거고 그 밑에선 타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조적인 변화에서만 딱딱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제가 NC소프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75만 원짜리 폭락하는 자리에서 따라가서 매수하지 말고 더 기다려라. 그래서 62만 원짜리 이야기 해드렸었죠. 요거 이하에선 2번 정도 분할매수 하면 되는 거예요. 62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62만 원 기본 세팅에다가 생각하고 요 가격 이하에서 사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게임주 가운데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요거는 이제 6만 9천 원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오딘 이외에 나머지 신작 관련된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런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됐고, 끝. 그냥 오딘 출시 전에 밸류니까 나는 분할 매수 잘 해야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쓸데없는, 그냥 구조적인 변화가 딱 나타나면, 강남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제가 12만 6,500원이라는 자리를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15만 원대 중반대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 12만 6,500원.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가 왔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 안 받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TV전자 관련된 업종 쪽으로는 매수가 좀 약한, 됐고, 그냥 스탑, 그냥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LG전자 이 기업이 TV 가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너, 회장님 좀 바뀌시고 나서 이제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스마트폰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냥 TV 가전 잘 나갔었는데 적자 사업 이거 버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저쪽, 됐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슈를 보는 게 아니라 거품이 빠진 자리만 딱딱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7만 5천 원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밸류 자리를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아래쪽으로 이제 6만 8천 원짜리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요거 이제 반대 물량이나 뭐 시장 진짜 뭐 작정하고 더 빼지 않는 이상 그거 모르는 거고, 그냥 7만 5천 원 이하에서 나는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하이닉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자리가 10만 6천 원, 9만 7천 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반도체 가격이 약해질 거고 지금 시장 주도 됐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분할 매수를 생각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월덱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22,300원이라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22,300원은 그냥 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어떻게 하지? 최근 들어서 추세도 깨진 것 같고 거래량 뭐 축소되고 있고 변동성 큰데 됐고 그냥 이 자리는 월덱스가 구조적 변화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공격적으로만 사지 않으면 돼. 분할 매수만 내가 어떻게 할지만 알면 되는 거야. 내가 공격할 자리가 있고 도망갈 자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준 딱 들이대면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에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15만 원대 이제 붕괴되는 이런 신호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붕괴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자리 기억하시죠? 12만 1,000원입니다. 이게 거의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는 동안 제가 이 가격을 바꿨냐 이거예요.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 설사 저점이 깨졌으면 차라리 최저점을 여러분들에게 기준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추세 이렇게 근 다음에 하단 반등시 나왔을 때 매도하고 이런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만 1,000원이라는 자리는 카카오페이 상장하기 전의 밸류예요. 10조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하단으로 하단 더 열려있긴 한데 그 자리까지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냥 투매 기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공격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서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게 한 43만 원에서 사실상 추세 붕괴가 됐잖아요. 35만 5천 원 기다리는 거예요. 네, 35만 5천 원.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오면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오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전략을 세우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녹십자 3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있잖아요. 투매 기준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자리. 오늘 저점 찍었는데 얀센 관련된 공시가 나와서 이게 재공시가 나오는데 지지부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안 붙는 겁니다. 근데 투매 기준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논의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전략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건 제가 3만 1,000원, 3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3만 1,000원은 그냥 투매 기준으로 자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은 빨리 하지만 제가 가격을 되게 정확하게 짚고 하나의 가격이 딱 나오면은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좀 잠깐 정지했다가 메모하셨다가 이렇게 보셔도 되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좀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유들 있게. 오늘은 SK 케미칼 이거 27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27만 2천 원. 27만 2천 원. 27만 2천 원 요 이하에서는 기준가인데 요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꺼번에 매수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는 반대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SK케미칼이라는 이 기업이 주력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요거에 대한 지분 가치가 너무 지금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할 것이냐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준가 자리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에 대한 가격들을 다 세팅해 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89만 원 기억하시죠? 그죠? 89만 원 중간에 애매하니까 기다리지 이런 자리 사지 말고 신규 공략하려면 89만 원 요 자리 왔을 때라. 이 자리 왔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거품이 빠진 자리를 밸류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다. 지금은 화려한 수익이 터져서 여기저기 주식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딱딱 기준이 온 것만 딱 하고 안 오면 안 하는 전략. 요게 지금 구간에서 저는 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기준 라인 명확하게 좀 짚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따라서 매매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 전략까지 일부 마무리 짓겠습니다.